오늘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 중에 이게 수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논리에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 국어적인 표현,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이렇게 이 명제가 참임을 표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화살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 P면 Q이다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 조건이고요.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 진학사가 있는 곳이 광화문이거든요. 자, 광화문과 서울을 비교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광화문에 살아. 자, 광화문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정은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광화문은 서울에만 있다라고 합시다. 지방에 광화문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이 있을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화문이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광화문에 산다라는 것은 서울에 산다라는 말에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었는데 나 광화문 살아? 라고 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서울에 산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산다는 것이 서울에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듣는 순간에 서울에 사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산다는 것이 서울에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로 다 설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광화문에 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는 말을 서울에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광화문에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광화문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도 살지 않고 예를 들어 부산에 산다라고 했으면 광화문에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에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이제 광화문에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필요 조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산다는 것은 광화문에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 입장에서 광화문 입장에서 보면 광화문에 산다는 것은 서울에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었고요. 서울에 산다는 것은 광화문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는 살짝 보시면 광화문이 서울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다. 그럼 양방향이 다 되는 거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또 Q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양쪽이 다 만족을 하는 거죠. 이때를 합쳐서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결국 Q는 P이기 위한 또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식으로 보면 동치입니다. 동치. 완벽히 똑같은 식. 그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없이 둘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우리는 수학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자, P는 우리가 PQ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P가 Q에 포함될 때예요. 그러니까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고요. 이 화살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온 것 같네요. 이 화살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P가 Q에 포함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만약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교했던 기억나세요? 광화문보다 서울이 넓었죠. 그래서 이제 광화문 입장에서는 광화문에 산다는 것은 서울에 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고요. 자, Q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Q가 지금 여기서는 Q는 P이기 위한 아까 서울에 사는 것은 광화문에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시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하고 Q가 같은 것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면 P는 Q, 집합의 진리값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조건이 있는데요. P만 확정이네요. 근데 Q는 P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누가 더 포함하게 클까요? Q는 P 위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럼 Q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되려면 Q가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보면 P가 Q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자, R은 P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R 입장에서는 P에 포함되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를 먼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수직선으로. 그죠? 수직선으로. 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죠?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Q 입장에서는 X가 A 이상인데 이 전체를 포함을 해야 되네요. 그죠? Q 입장에서는 P를 포함해, 지금 P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Q는, 그러니까 A죠, A. A는 이 아래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올라와 버리면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네요. 항상 부등식은 등호를 따지기 전에 먼저 방향을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등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B 입장에서는, 자, R은 이 P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5보다는 더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줘야. 그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5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방향 잡아놓고요. 그 다음 등호 부분 생각해 보시면, B가 5가 돼도 되겠죠? 그래도 포함이 되니까 등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 주시면 4가 되겠습니다. 그죠? 포함관계 아시겠죠?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P가 Q에 포함될 때는 P 입장에서는 P는 Q 위한 충분 조건이었고요. Q는 P 위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문제에서 보셨죠? P하고 Q가 같을 때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